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이번 주는 양상이 굉장히 바뀐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떠한 양상이 바뀌었냐라고 하면 저번 달이죠. 저번 달 그러니까 7월의 분위기, 그 다음에 8월로 넘어와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완전히 좀 정반대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특히나 이번 주에 더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7월 달에는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2차 전지 가니까 2차 전지 따라가야지, 더 사야지, 더, 지금이라도 사야지. 2차 전지를 잡은 사람들은 굉장히 시장이 재밌었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잘 가는구나, 라고 이제 느꼈었던 시장이라면, 8월 달에는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죠. 8월 달에는 무언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이슈에 따라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혹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잡은 분들은 시장 되게 재밌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네 라고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하지 않고 기존의 주도주 쪽만 접근하셨던 분들은 8월 달에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라고 느끼셨을 만한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더욱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바뀌었고 아마 지금 2차 전지를 잡고 계신 분들도 반도체를 잡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고 최근에 어느 정도 포트 정리를 통해서 개별주 쪽으로 조금 더 이 포트에 몰려 있으신 분들도 언제쯤이면 8월 달에 이러한 분위기가 또 다시 한번 주도주로 쏠릴 것인가, 언제까지 8월 달에 이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이 개별주 종목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이 부분을 이번 주를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 지나가면 또 이제 연휴잖아요. 그래서 뭐 연휴 전에 한번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통해서 한번 싹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개별주 종목 장세가 지금 8월 달 들어오면서 바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7월 말 정도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슬슬 이제 바뀌어 왔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개별주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적어도 한 9월 FOMC 이전까지는 이러한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한정된 지수 내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뭐 7월 달도 그렇고요, 8월 달도 그렇고 굉장히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다 그려갈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박스권을 그려 나갈 거기 때문에 8월 달의 장세도 결국에는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종목들이 무언가 한 종목 쭉쭉쭉 끌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 이동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동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죠. 박스권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수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놀이터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보게 되면 뭐 저번 주부터 초전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초전도체가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또 급등 나왔다 급락 나왔다. 지금 또 다시 또 급등 나오고 있죠. 굉장히 널뛰게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지금 진단키트에 의해서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또 옮겨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약간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가장 핫한 이 섹터군 중에 하나, 바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쪽에 또 효과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수급을 받아갔습니다.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이런 덩치 큰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단체 여행 허용, 이 부분도 굉장히 시장에서 제 생각보다는 크게 주목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최근에 이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그렇게 큰 주목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정도까지의 관심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거의 이제 6년 그러고도 반년 만에 단체 여행이 허용이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이 꽤나 의미부여를 크게 해준 것 같아요.
물론 또 개별주 종목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준 것 같기는 합니다. 원래 7월 달에 한 2차전지 주도주가 계속해서 이제 이 분위기가 이어졌었으면 아마 이러한 종목군들은 크게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드렸듯이 지금은 2차전지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이슈만 나오더라도 크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봇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섹터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움직였죠.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뭐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주도주는 계속해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도주라고 이야기할 만한 2차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모든 주도주는 우상향만 쭉쭉쭉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이고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우상향만 쭉쭉쭉쭉 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순환을 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여전히 그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할 때는 계속해서 이제 이 개별주들이 수급을 받아주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장이 조금 더 개별 종목 장세가 더 확실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뭐냐면 간밤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양호한 수치가 나왔죠. 3.2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전달에 3%가 나왔으니까 올라가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반등할 거라고 봤었죠. 그런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가가 나오는 것 자체가 CPI가 3% 이하로 당분간 떨어지기에는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도 계속해서 좀 반등 중이죠.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고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또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3% 이하로는 내려가기는 조금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코스닥이 이전 고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러한 부분이었어요. 일전에 요 구간 때 결국 2차전지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야말로 시장의 멱살을 잡고 갔죠. 멱살을 잡고 가면서 완전히 이제 우상향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종고점을 뚫어주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950 구간을 뚫어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 구간을 언급을 드리면서 결국 950까지는 2차전지 주도주들이 활약을 하면서 끌고 가준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더 뚫어주려면 좋은 이야기가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 2차전지나 반도체 쪽은 지금 계속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 외에 글로벌적인 이 시장에 대한 부분,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금리 인하를 당장에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냥 연준에서 우리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릴게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줘야 조금 더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저번 달 결론적으로 FOMC는 그냥 유야무야 동결을 지금 고려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시장 분위기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부분들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쪽에 조금 더 스탠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물가가 내려가니까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CPI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9월 달 FOMC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FOMC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현재 이 목표치 자체가 2%대로 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2%니까 더 내려가 줘야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 그러니까 물가 수치는 조금 더 올라갈 것 혹은 이제 반등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3%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할 것 같은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연준 측에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혹은 완전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측면이 조금 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미증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던 거고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CPI가 횡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이 내놓을 답변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시장을 볼 때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FOMC 이전까지는 일단 적어도 당연히 이 구간을 못 들어주겠죠. 주도주가 그렇게 이끌어주는데도 이 구간을 못 들었으니까 FOMC 이전까지 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게. 우리 드디어 타이밍이 왔어. 물가 지금 완전히 안정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FOMC 이전까지는 당연히 이 구간을 못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FOMC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뉘겠죠. 다시 한번 뭐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던지 아니면 또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박스권으로 또 조정이 나오던지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박스권 장세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8월 달은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쭉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 이어질 거는 알겠어요. 결국에는 박스권 내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는 알겠다라는 건데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의미로 재미있는 장세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이번 주에 그대로 나온 거죠,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 신성델타테크 어제 이제 기준 차트인데 오늘도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움직임 자체가 정말 널뛰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수급이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그 다음날에 아예 갭으로 가가지고 그냥 크게 하락을 해버렸다가 또 올라가는 듯 싶더니 올라가다가 또 그냥 그대로 또 하한가 가버리고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 버리고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지금 사실 수급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종목들마다 적어도 몇 천억씩 조 단위 넘게 이 자금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초전도체 쪽은 거의 대부분이라서 일단 이 종목군들이 시장의 수급을 좀 많이 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빨아가다 보니까 이 종목들에 들어간 수급을 제외하고 남은 수급들로 종목들을 돌려야죠.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초전도체 쪽이 수급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고점에서 풀려 나온 수급들이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 또 이제 일정 부분을 그냥 초전도체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초전도체 쪽을 건드리기에는 사실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초전도체가 LK99잖아요. 그런데 LK99가 초전도체 물질 아니다. 우리가 준비한 검증된 수가 있다. 아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이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또 아니다. 고려대 측에서는 또 자꾸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갑자기 올라가다가 다음날에 또 갭으로 뭐 하한가 가버리고 지금 이런 종목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래서 초전도체 쪽은 결국에는 저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조금 제외시켜 놓고 종목들을 보자라고 했더니 뭐 선암 뭐 초전도체 쪽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보자라고 했더니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나온 이슈가 코로나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뭐 로봇 등등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목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선별을 좀 잘 해야지 이번 주에는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죠. 그러면서 저는 가장 베스트였던 게 아무래도 인벤티지 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인벤티지 랩이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눈에 띄게끔 바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 줬거든요. 그러면서 쭉쭉쭉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 한미약품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었지만 일단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다 같이 수급이 강하게 움직여서 조금 더 이제 이 선별적으로 고른다라기보다는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갔다라는 모습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급격하게 수급이 이제 들어갔었잖아요. 급격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갔었는데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수급이 순식간에 빠져버렸죠. 올라가다가 순식간에 이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섹터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했었던 섹터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섹터가 분명하게 있었고 그 섹터군 내에서도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이 저는 굉장히 확연하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혹은 이제 뭐 유진 로봇, 뭐 로봇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었죠. 크게.
수급이 아무래도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로봇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등등등 수급을 덜 받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움직였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종목을 접근하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아마 이제 어려움을 느끼셨을 만한 부분이 이거였을 것 같아요. 로봇주를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로봇주 중에 뭘 사야 되지? 라고 했다가 예전에 사실 다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었잖아요. 로봇 같은 경우에. 뭐 감속기, 뭐 그다음에 로보티즈 같이 뭐 자율주행 로봇, 뭐 그다음 에브리버 같이 뭐 서비스 로봇 이런 종목들. 다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뭘 사야 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해봐도 지금 최근에 상승 나온 뭐 레모 로보틱스, 뭐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 외에 다른 종목을 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온 쪽은 유진 로봇이나 혹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 상대적으로 물류 쪽에 조금 더 이제 이 물량이 쏠려 있었었죠. 수급도 이쪽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다른 이제 이 상대적으로 수급이 덜 들어간 종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로봇주 요거는 굉장히 날아가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접근을 하려고 봤더니 어려웠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 간밤에 단체 허용 이슈 나오고 나서 갑자기 그냥 그날 상한가를 다 쏘아 올려버렸으니까 뭐 비단 화장품뿐만 아닙니다. 뭐 백화점, 뭐 면세 다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군들도 한번 이슈 나오고 나서 바로 그냥 상한가를 다 땡겨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접근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결국에는 이 종목을 선별하기는 저는 굉장히 이제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별주 말고 주도주 쪽에 한번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주도주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주도주도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주도주를 잡고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8월 달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기준 차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제가 예전에 2차전지 그러니까 주도주 이야기를 한창 할 때 결국에는 이 2차전지 주도주들은 순환의 구간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여전히 차익 실현 나온 물량은 그대로 크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언제 다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구간이 아니다라고. 예전에도 그래서 이 구간일 때 지금은 보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건 수급이 다시 들어가는 구간에 매매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되지 타이밍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자리 잡았다가 수급 들어가면서 상승 시작 이렇게 나왔었죠. 에코프로 그러면 지금 최근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신규 접근하고 이 준비 중이신 분들은 신규 접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은 다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약간은 이제 이 논외라고 쳐야 될 게 뭐냐면 물량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락이 나올 때 물량이 그대로 살아 있었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이 좀 잘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또 다 마찬가지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빠지고 나서 이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접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수급이 지금 메말라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이제 자리 잡는 구간을 거쳐야죠. 예전에 이런 구간들처럼. 자리 잡는 구간 거쳤다가 수급 들어오는 순간 그때를 이제 노리면서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DX도 마찬가지. 이 종목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포스코 DX는 지금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크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니까 이 종목은 조금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 주도주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주려는 그림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고개 돌려주는 흐름도 나와야 될 거고 수급이 들어가는 그림도 나와야겠죠. 예전에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사는 수급이 많아지니까 이 수급을 기초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급은 살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물량이 메마른 상태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자리를 뭐 요 구간이든 잡았다가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즉 지금 주도주는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고점에서 물량 나오고 자리를 잡아가는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마 8월 달 정도까지는. 그럼 결국에는 8월 달에는 이 그림 자체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어떤 그림이 정해져 있느냐? 주도주는 당분간 쉬어가는 흐름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지금 현재 물량이 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려면 물량을 다시 한번 밀어 놓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이밍이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주도주를 아직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사실 크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타이밍은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그냥 지금 현재 장은 개별주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수급 들어가는 뭐 제약바이오, 뭐 그다음에 뭐 로봇이든 다 괜찮습니다. 수급이 들어가는 개별주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왜? 지금은 개별주 쪽에 수급이 다 몰리니까 이슈 나오는 쪽으로. 그래서 개별주 쪽에 지금은 집중을 하고 주도주는 그렇게 지금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신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시장의 타이밍 자체가 이제 바뀐 거예요. 흐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맞게 움직이셔야 결국에는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고 8월 달에는 이 금융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개별주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 7월 달 그리고 이제 8월 달까지 해서 주도주나 개별주나 사실 다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는 이 수급적인 관점에 의하면 수급을 보는 매매에 의하면 결국 주도주나 개별주나 올라가는 구간은 다 비슷하더라. 수급이 들어가 있고 그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을 때 결국에는 그 구간에 누군가가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단가 구간에 굉장히 누군가 매력도를 크게 느껴서 산 거니까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개인이고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다 몰리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주도 사실 그것과 비슷하게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8월 달에 약 한 3주 남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다음 주 초에 바로 또 연휴가 껴 있어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일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남은 시간 동안에 FOMC까지 개별주 시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또 종목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종목을 잡았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오전에 종목들을 좀 많이 가져오고 있잖아요. 매일 오전마다. 그래서 오전에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이제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 굉장히 수익 보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한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주가 지금 필요한 흐름이 뭐라고 했었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 구간이 그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보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전 고점 구간에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차익 실현 나오면서 추세가 꺾였죠.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간에는 볼 필요가 없죠. 왜? 전혀 수급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그냥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봇주 뭐 움직이던 말던 그냥 계속 그냥 뭐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 구간부터 갑자기 수급이 크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왜 들어갔냐면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본격적으로 눈에 띄게 가시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 레인보우 8 들어갔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8.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갑자기 눈에 띄는 수급이 확 들어간 겁니다. 요 구간에. 그래서 이거 뭔가 있구나.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쭉 자리 잡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크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이제 갈 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이 나왔고, 제가 이때 요 구간에 한번 이제 또 리뷰를 했었죠. 리뷰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 갈 것 같으니까 2차 목표가 이전 고점까지 잡으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이제 이전 고점까지 잡았느냐? 수급이 더 밀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더 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고점까지 그냥 2차 목표가 한번 무난하게 가져가 보시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대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유진 로봇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그대로 나왔고, 로보로보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로봇주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차이나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유진 로봇과 로보로보,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지금 최근에 상승이 잘 나온 로봇주들은 그대로 수급적인 부분이 크게 움직이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주 중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종목들 있죠. 뭐 로보티즈든 뭐 에브리봇이든 뭐 티로보틱스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이 구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급 정도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로봇주를 접근을 하려고 하셨으면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테카 바이오는 제가 이제 요 구간에 한번 추천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 이제 마찬가지로 왜 추천을 드렸느냐라고 하면 수급이 들어간 구간이 계속해서 잘 확인이 됐죠. 수급이 워낙에 꾸준하게 잘 들어가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언가 자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즉,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코로나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이슈 받고 수급이 크게 형성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무언가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간다라든지, 결국에는 시장에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수급이 큰 폭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급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죠. 즉,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수급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A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이 나온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크게 보지 않고 일단 1차로 95,000원 정도까지만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짧게 접근을 한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수급이 크게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또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짧게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에 목표가 달성하고 그대로 이제 차익 실현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개별주에 대해서는 무언가 이제 이 접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8월 달에는 개별주 접근 안 하면 수익 보기 힘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도주는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매매할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거고, 그래서 개별주 못 잡으면 실질적으로 이번 주는, 그리고 다음 주 8월 달 FOMC 이전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수익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주를 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개별주가 왜 개별주예요? 혼자서 움직이니까 개별주잖아요. 결론적으로 다 끌고 가지 않고 그냥 이슈에 따라서 자기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은 물리기 십상이죠. 초전도체 같은 거 잘못 들어가면 난리 나잖아요. 지금 초전도체 쪽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있고 떨어지는 종목 있죠. 분위기가 바뀌었죠. 저번엔 다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올라가는 종목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분위기 좋아.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사봐야지 했는데 이 종목은 못 가버리고, 유진 로봇 뭐 이런 종목들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즉, 개별주도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개별주 종목 장세가 돼가지고 제약바이오 간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다 가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결국에는 수급을 잘 받아주는 종목이 잘 간다라는 거예요. 즉, 선별을 해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을 잘 받아주는 종목 위주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로봇주들을 한 번 더 종목들을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뭐 유진 로봇이고 이 다른 종목들을 조금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진 로봇도 그대로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 더 차트를 들여서 보게 되면 유진 로봇도 같은 과정이었어요. 쭉 차익 실현 나오고 자리를 잡아가죠. 볼 필요 없죠. 수급 안 들어가니까 볼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크게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유진 로봇이 이날 수급 크게 들어가고 그 다음날에 바로 더 수급을 밀어넣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로봇주들도 수급을 잘 받아준 종목이 굉장히 잘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로봇으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수급 안 들어가다가 갑자기 이번 주 초에 눈에 띄는 수급 들어가더니 그대로 쭉쭉쭉 상승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보티즈는 생각보다 약했죠. 그죠? 앞선 종목들과 차이점이 그대로 다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유진 로봇은 수급이 이만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들어갔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죠. 많이 약하니까 흐름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목 로봇들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별주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수급적인 부분을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사실 이번 주와 큰 내용 틀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시장 분위기하고 이번 주 시장 분위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종목들의 순환 속도가 저는 더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주에는 그래도 초전도체 쪽에 수급이 더 이제 밀어주는 느낌? 그러니까 한번 수급 받으면 쭉쭉쭉 밀고 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한번 수급을 받는데 수급을 받아준 종목들이 쭉쭉쭉 밀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수급을 더 이제 좀 빠르게 이동시킨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어렵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종목들이 너무 이제 순환이 빨라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뭐 저번 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자, 마찬가지예요. 주도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타이밍을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 주도 주도주는 수급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매할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에요. 철저한 개별주 장세가 이어줄 거니까. 그러면서 개별주 장세에 알맞은 전략을 우리가 이제 꾸려나가야 되고 수급에 따라서 우리가 종목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는 부분은 결국 수급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이제 단기 주도주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주말 동안에 수급이 들어간 종목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주식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루틴. 장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뭐 ETF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종목들이 총 한 2,400개 근처 정도 되니까 이 종목들을 한번 싹 살펴보면서 수급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종목에 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결국에는 그 종목들이 다음 주에 또 움직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결국 개별주 쪽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종목들을 한번 싹 뽑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매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은 무언가 추세 타고 가고 있으니까 단기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수급이 굉장히 크게 살아있는데 무언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수급을 보면서 결국에는 대응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 끝나고 나서 수급이 어떤 종목이 잘 들어와 있는지만 살펴보시면 그러면은 분명하게 이 종목 대응하는 데 있어서 8월 달 그리고 뭐 9월 달까지도 분명하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러한 개별주 그중에서도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8월 달 남은 시간 9월 달 FOMC까지 이 종목들에 접근을 안 하면 절대 수익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어느 정도 강조를 드릴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종목들을 조금 더 이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화장품은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올라갈 때 저는 접근할 생각도 안 했어요. 접근할 생각도 안 했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었죠.
제가 이제 매매하는 이 수급에 의거한 트레이딩에 의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이치환불 혹은 이제 그 외에 다른 화장품 그리고 뭐 백화점 면세 다 마찬가지예요. 뭐 카지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수급이 잘 들어가기는 잘 들어가줬어요. 그런데 이 개별주 종목 장세가 너무 좀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날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한다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상한가를 끌어올려 버렸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갔으니까 오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접근하기에는 오늘 다 빠져버렸죠. 결론적으로 힘을 쭉쭉쭉 이제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냥 그날 당일에 다 밀어버린 거예요. 이슈 나오고 나서 얼마나 지금 시장이 이슈에 민감한지 그리고 이 개별주 종목 수급 장세가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화장품 섹터, 그 다음에 그 외에 중국 관련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수급 밀어주면서 그냥 쭉쭉쭉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날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그냥 그날 다 끌어올려 버렸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워낙에 이슈에 민감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초전도체나 혹은 이제 이 주도주들이 가져가는 수급들이 있다 보니까 개별주 쪽에 돌 수 있는 수급은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슈 나오면은 무지성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밀어 올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단체 관광객 한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았나. 저는 아예 접근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면 토니모리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쪽.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접근을 하기는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도 이번 주에 접근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어려웠었죠. 왜냐하면 로봇주들이 이제 10종목이 넘어가잖아요. 로봇주들이 이제 10종목이 넘어가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매매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이 로보티즈도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자, 로보티즈가 여기 있죠. 로보티즈도 이제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이 종목을 좀 짧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항상 이제 이전에 들어왔었던 수급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짧게 보면 수급이 들어온 것 같기는 들어온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았을까. 즉 로봇주는 굉장히 이제 이 수급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간 것 같아서 무언가 이제 모양 자체는 다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선별하기 조금은 어려웠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전 수급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수급이 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잘 움직여줬었고 유진 로봇이나 로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을 좀 잘 밀어주면서 올라갔는데 로봇주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수급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대창 같은 경우 초전도체 쪽 마찬가지죠. 저는 이쪽을 이제는 아예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수급을 여기서 그냥 아예 한 번 쫙 더 밀어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죠. 한 번 상승 나오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급락 상승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바로 그날 하한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수급 밀어놓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야기 나오면 수급 밀어놓고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하한가 가버리고 이런 그림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초전도체 쪽이 무언가 시장의 이 수급을 조금 망가뜨리는 데에는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번 주 같이 이 빠른 시장이 저는 사실 연출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찌됐든 이 주도주가 쭉쭉쭉 밀어줬었던 그림이 7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그래도 개별주 쪽에 한번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또 쭉쭉쭉 밀어주는 종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수급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일단 시장의 수급을 살짝 꼬아 놓는 데에는 분명하게 일조를 했다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어찌됐든 이 종목들을 접근하기에는 사실 이제 어려웠었고, 그죠? 그나마 이제 가장 괜찮았었던 게 저는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코로나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만 치료제, 앞서 말씀드렸던 인벤티지랩이나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코로나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수급을 쭉쭉 밀어주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저는 그래도 접근하기 좋았었던 섹터가 아니었나. 로봇주와 함께 가장 접근하기 좋았었던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정직하게 수급을 밀어줬었기 때문에. 다만
뭐 어찌됐든 이번 주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이번 주에 또 장마 태풍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태풍 관련주들도 한번 이제 움직였었잖아요. 제가 또 이번 주에 이 폐기물 관련된 종목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돼버리니까 바로 이제 그날 급락이 나오는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이슈에 민감하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다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별적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번 주는 결국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았다. 저도 이번 주에는 종목 많이 못 돌렸습니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이거 오히려 좀 따라가다가 크게 물릴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종목들을 많이 돌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분명하게 난이도는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수급을 통해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별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를 조금 유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7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거의 이제 비슷한 결이에요. 강조드리는 부분들도 거의 비슷하고.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어찌됐든 7월 말부터 해서 지금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개별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주도주 갈 거다 혹은 주도주 쪽에 무언가 분위기가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제 이 박스권의 유지가 되는 박스권의 개별 종목 장세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야기가 유지가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뭐 주도주 쪽에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던 타이밍이 왔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 시장까지 봤을 때 적어도 8월 달 정도에는 아마 이러한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오늘도 똑같죠. 일단 아마 이 휴가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태풍도 지금 이제 오늘이면 지나가서 주말 동안에 또 날씨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남쪽은 다 날씨가 맑고 그래서 아마 휴가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셔야 될 거는 분명하죠. 이제 오늘 장 끝났으니까 주말 지나가고 뭐 월요일 이제 장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또 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건 결국에는 금토 일월 월화 이렇게 지나갔었던 이 장에 대해서 이제 종목들이 또 어떤 수급이 들어와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화장품들이나 혹은 이제 면세점 카지노 쪽은 무언가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잠시 쉬어갈 확률이 커졌죠. 근데 로봇주 쪽은 그래도 조금 더 수급을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더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초전도체 쪽도 어찌됐든 수급을 받아주기는 받아주니까 다음 주에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건 내가 자신 없으면 접근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오늘 수급 받아줬던 종목이 뭐가 있지라고 이제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주는 지금 여전히 쉬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패스. 그 다음에 로봇 쪽은 수급 살아있으니까 킵.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쪽 지금 이렇게 수급 받아주는 종목들이 있네. 계속해서 킵. 그 다음에 약간의 화장품 쪽은 죽었네. 패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압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압축을 시켜 놓으시면 다음 주에 굉장히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쉽게 보이시겠죠. 압축 시켜 놓은 종목들 내에서 결국엔 갈 거거든요.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내에서 그 개별주 내에서 시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수급적인 부분만 잘 압축을 해 놓으시면 8월 달에 개별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아마 계속해서 쭉쭉쭉 이어져 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매매에 대한 포지션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대로 다른 의미로 재미있는 장세가 될 거다라고 해서 포트를 조금 조정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전략을 좀 똑같이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나는 주도주에 다른 거 접근 안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시장 너무 어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포트를 조금은 개별주 쪽에 더 맞춰 놓으셔야 돼요. 적어도 한 2, 3주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개별주 쪽에 조금 더 포트를 맞춰 놓으시고 개별주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8월 달이 재밌지. 그렇지 않으면 8월 달은 여러분들에겐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CPI는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연준의 태도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9월 FOMC 정도까지는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휴 기간 이제 일단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휴가 잘 다녀오시는 동안에 수급통에서 올라올 종목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저도 간단하게 주말에 이제 강릉 잠깐 다녀올 예정인데 다녀오고 나서 또 당연히 바로 그날에 종목들 수급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싹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가 올라갈 건지 요거를 한번 예측을 해서 다음 주에 또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할 건가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수급이 잘 들어가 있는 종목만 선별을 해 놓으시면 아마 이번 연휴 지나고 나서 약 한 2주 정도 그 다음에 FOMC까지는 또 어렵지 않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이 주도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제 수급 흐름 보면서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 수급이 언제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 이 부분은 항상 이제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은 개별주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다들 또 고생 많으셨고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휴가 가시는 분들은 또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